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유가족과 민주인사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멀쩡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생명이 위독해진 70대가 5개월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농성지하차도 공사가 곧 끝납니다. 교통불편을 덜 수 있게 됐지만 올해 안에 더 큰 공사들이 줄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시설업체, 자치단체가 극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오늘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면서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고인의 삶을 많은 이들이 추모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유해가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으로 들어옵니다. 평생 명예이자 멍해였던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자리. 그 멍해 속에 5.18 당시 당한 끔찍한 고문의 후유증은 파킨슨 병까지 얻게 했고 끝내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런 쇠뭉치 저런 덩어리 달고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이제 그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육신 다 버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장남의 유해는 이제 김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아픔이었던 5월 영령들 곁에 안장됐습니다. 유가족들은 5.18 국립묘지 안장에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보훈처 입장에 따라 이곳에 임시 안장한 뒤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이 고초를 당하셨던 어떤 민주화 운동의 동지들 옆에 같이 이렇게 묻히시게 된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해야겠죠. 1987년 당시 아버지가 5.18에 희생된 영령들을 찾아 무릎을 꿇고 오열했던 곳에 32년이 지나 돌아오게 된 아들. 추모객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굴곡진 삶을 살아낸 고인을 기렸습니다. 온갖 어려운 뒷바라지를 다 한 게 우리 김홍일 의원이었습니다. 정말 민주화의 그 아버님의 큰 빛을 밝게 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큰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김대중이라는 아픔의 근현대사를 몸으로 겪어낸 대통령의 아들은 그의 고통을 가장 아파한 광주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멀쩡하게 건강검진 받으러 갔던 사람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5개월째 병원 신세입니다. 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는데 병원 측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몸에 각종 관을 꽂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70살 박모 씨. 의료기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된 건 지난해 연말 건강검진을 하러 광주의 한 병원을 방문한 뒤였습니다. 보통의 건강검진처럼 대장검사를 위해 수면 내시경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폐렴 증세를 보이더니 2주 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대장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내시경을 받던 박 씨가 구토를 하면서 대장 세척제를 들이마셨고 병원의 조치가 늦어지면서 폐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구토해가지고 2분 만에 그만했다, 그만뒀다. 근데 그러고 나눠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큰 병원이라도 얼른 응급차 불러가지고 가십시오 이러든가 아니면은 그 안에 상태가 어떤가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든가. 박 씨의 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대장 내시경을 받기 직전 찍은 것은 깨끗한데 다음 날에 찍은 사진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박 씨의 건강이 악화된 것과 대장 세척제와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가족들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해당 병원 측은 진료기록부에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과 기록대 다 써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더 할 얘기는 없어요. 박 씨는 최근 다행히 의식은 찾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박 씨 측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 의료사고 주장은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농성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세계 수영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회 이후에는
더 큰 공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종근 기자입니다. 농성 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 현장 옆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속도 제한과 도로가 좁아진 탓에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구조 개선 공사는 이제 서서히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5%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시는 우선 한쪽 도로만이라도 우선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청 방면에서 시내 방향으로 가는 오른쪽 도로를 우선 개통한 뒤 6월 달에 반대 방향 도로도 개통해 수영대회 전에는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수영대회 이전에 뭔가 좀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좀 어떤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녁에 지금 야간 작업까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에게는 더 크고 길 수밖에 없는 공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성 지하차도와 더불어 광주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꼽히는 백운고가도 수차례에 걸친 철거 논란 끝에 올해 철거 공사를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꾸려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면서 고가를 철거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백운고가 일대는 하루에 차량 20만 대가 통행하는 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도 불편은 불가피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임박해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마을에서도 재활용 쓰레기로 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놓고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광주 임곡동 주민들이 광주 광산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근처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방문 앞에다 허가를 내놨어. 해당 공장은 폐목재와 폐지, 고철 등 재활용으로 분류된 폐기물을 가져다 고체형 연료, 이른바 SRF를 만드는 곳입니다. 환경관과 민가가 인접한 곳에 재활용 처리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되면 황룡강 수질오염은 물론 먼지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이런 민감한 시설을 세우면서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정지역이라 주민들이 삶터인데 자기들은 그 행정 편의주의로 해서 이렇게 내주고 주민들한테는 아무 설명도 안 해주니까 이게 제일 서운하죠. 하지만 해당 업체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분진 또한 저감 장치를 통해 최소화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주민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려하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은 허가 취소됩니다. 광산구청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자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고 주민들에게 제안해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운영이 된다면 얼마큼 그렇게 할 수 되는지 한번 이제 이렇게 공론화해서 한번 이렇게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입장이죠. 하지만 주민들은 공장 건립 과정에 불법이 먼저 해소돼야 공론화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진도에서는 항구 배후 부지를 조성하면서 석탄재를 쓰는 문제를 놓고 수년째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에서 시작된 논란은 행정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팽목항. 지금은 진도항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석탄재 문제가 불거진 것은 3년 전. 진도군이 배후부지 송토제를 당초 쓰려던 토사가 아닌 화력발전소 석탄재로 바꾸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이후 토사로 다시 바꾸려 하자 이번에는 시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결국 진도군이 석탄재 사용을 전제로 한 법원의 강제 조정을 수용하면서 공사가 올해 초에 재개됐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일부러 항소심 재판을 져준 게 아니냐며 폐기물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대법원에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듯해요.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직무유기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대법에서 패소했을 경우 물어야 하는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공사 지연 등을 따져 강제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석탄재 매립으로 인한 바다 오염 등은 시료조사와 타지역 개발 사례를 볼 때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시 지자체에서도 현재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시험 의뢰해서 시료 채취해서 시험 의뢰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진도군은 화력발전소나 다른 석탄재 매립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주민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은 군이 석탄재 매립 입장을 자꾸 번복하고 밀실 행정으로만 일관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공장에서 34살 김모 씨가 지게차에 깔리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를 운전하던 김 씨가 무게중심을 잃은 지게차와 함께 옆으로 넘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교수들이 총장의 조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서정원 총장이 자신의 조카인 것을 알면서도 면접위원을 회피하지 않고 가점을 줘 채용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실이 관련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학교법인의 총장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국내외 18개 기업과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업체는 에너지와 금속, 전자, 의료기기 분야 등으로 투자가 이뤄지면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을 포함해 민선 7기 들어 광주시는 지금까지 모두 43개사와 5,652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지역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와 투자기업이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미래에셋 대우는 게임업체인 플렉시마인드와 협약을 맺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투자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흥원은 올해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 콘텐츠와 정보통신 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국제 로터리 회원들은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광주 YMCA 유소년 야구단에 최신형 승합차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지역 로터리 회원 3,400여 명은 장애인과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해마다 봉사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영선수 출신의 배우 성훈을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위촉식은 내일 오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수영대회 유니폼 패션쇼와 더불어서 진행됩니다.